자, 전국의 고등학교 신입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를 책임져 드릴 김정현입니다. 일단 뭐 강의에서도 뵀을 것 같습니다만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. 지금 이게 2020학년도 고1 3월 학력평가인데 지금 4월이에요. 그렇죠? 어쩔 수 없이 이게 전 세계적인 재난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학교에서 딱 제대로 보고 고등학교 약간 맛도 보고 긴장감도 딱 갖고 그래야 될 시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문제를 풀어보고 같이 해설 강의를 보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의 고등학교 3년 생활의 시작부터가 이렇게 돼가지고 좀 마음이 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뭐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. 이거는요. 내려놓으시고 이참에 또 열심히 한번 공부하시면서 마음을 다잡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. 고1 3월 학력평가라고 하니까 고등학생용으로 나오는 건 맞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. 그래서 요 시험 문제의 전 범위 과정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베이스로 해서 나왔다는 점을 먼저 참고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시험 이름이 학력평가죠. 학력평가가 뭘까요? 수능, 학교 시험 이런 게 아닙니다. 학력평가예요.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의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. 이건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시험이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받은 학력을 가지고 앞으로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게 바로 학력평가입니다. 따라서 혼자 집에서 시험 문제를 본다고 해서 책을 찾아본다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교육과정을 아름답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아시겠죠? 혹시 문제 아직 안 풀었다면 그렇게 혼자 시험 시간 맞춰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고요. 그리고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맞출 때도 어차피 학력평가입니다. 그러니까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. 이거 다 맞았네? 오, 신난다! 넘어가지 마시고 3개나 틀렸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자료가 어떤 게 나왔는지, 선택지에는 뭐가 있는지, 내가 배웠던 중학교 때 내용하고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가늠해가면서 고등학교 한국사는 이런 거구나. 물론 아직까지는 중학교 수준이지만 이런 거구나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 총평을 시작할까 합니다. 사실 뭐 총평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문제가 너무 평이했을 겁니다. 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뭐야 이게 단답형으로 한산도 대첩이 나와 이러면서 풀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. 난이도는 과감하게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건 뭐 고등학교 전체 시험의 수준에 비춰봐도 그렇고요. 여러분의 뭐 중학교 시험에 비춰봐도 되게 쉬운 문제였을 거라고 아마들 다들 짐작을 하실 거예요. 물론 아직까지 한국사 공부 전혀 안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. 그런 분들 예외고 조금만 공부하신다면 한국사에 대해서 조금만 감을 잡으신다면 이건 참 쉬운 문제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범위는 전범입니다. 전범인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.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서 배우게 될 전범위는요. 전근대 파트가 그러니까 고대 선사부터 조선까지가 한 단원이고요. 그 다음에 근대기가 한 단원, 일제강점기가 한 단원, 현대가 한 단원, 총 4개 단원이에요. 그 중에서 전근대 파트는 4분의 1에 불과합니다. 즉 문제 비중으로는 5문제, 5문제, 5문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.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아직까지 이 내용은 새 교육과정의 단원 배분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기본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단원 배분과는 맞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. 전범이라고 하지만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약간 염두에 두고 일단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 정도만 보는 걸로. 그리고 정말 쓸 게 없어서 하나 썼습니다. 단답형 문제가 매우 많아요. 그냥 주관식으로 빈칸 채우기도 괜찮을 정도로 그냥 사건, 단어, 어느 나라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마세요. 앞으로 고등학교 들어가서 나오는 시험 문제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해요.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고 조금 심화된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사건 뭐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묻는다거나 그 전개 과정을 묻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거 이 문제를 풀어보셨다고 할지라도 개념 완성 한국사 강의를 좀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춰서 그 단원 배분에 맞춰가지고 시작된 아마 아직까지는 유일한 강의일 겁니다. 그러니까 EBS 강의의 개념 완성을 통해서 그걸 누가 진행하냐면은 제가 할 거예요. 개념 완성 필수 한국사와 자료와 연표로 보는 개념 완성 한국사 두 종류가 있습니다. 두 종류의 그 강의가 약간 성격이 달라요.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에 맞게 학교 공부하시면서 같이 따라가시면서 공부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래도 뭐 단원 배분은 조금 봐야 되니까 이 내용만큼은 정리해 드릴게요. 일단 이 문제 문항 번호입니다. 전근대 파트에서 선사, 고대, 고려, 조선 나눠봤을 때 선사 2문항, 구석기 문항 하나 하고 고조선 문항이 나왔고요. 고대 3개, 고려 2개, 조선 4개 정도인데 아마도 이제 고등학교 단원 배분을 따른다면은 각각 하나, 둘 정도 나올 확률이 높아요.
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. 그다음에 근대 파트가 5개고 일제강점기 3문제, 현대가 하나 나왔는데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로 5개, 5개, 5개 정도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.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요게 한 단원, 요거 한 단원, 요거 한 단원, 요거 한 단원 이렇게 4단원인 겁니다. 이해되시죠? 그건 단원 배분이니까 이건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번 시험은 이랬습니다 라는 것만 확인하시고 이 문항이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파악할 정도의 가늠하는 척도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총평이 끝이에요. 여기까지고요. 일단 여러분들 문제를 직접 풀면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 거듭 말씀드립니다. 문제 답 맞추고 틀리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. 자료와 선택지를 보시면서 이 내용들 앞으로 공부하겠구나라는 걸 파악하시는 데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렇다면 이제 본 문제에서 1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면서 또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문제 풀러 가실까요?